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송승준입니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연구원님, 그리고 교수님들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 종사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연구실 안전교육,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연구실 안전교육은 크게 신규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본인이 소속한 연구실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기준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선 가스, 화학물질, 생물체, 레이저 등 유해인자를 다루는 연구실을 KS 연구실, 유해인자를 다루지 않는 연구실을 KG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신분과 연구실 소속에 따른 이수 기준 시간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신규 교육은 최초에 듣는 교육이지만 정기 교육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수해야 하는데요. 정기 교육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 나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오프라인 교육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랩 세이프티 토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랩 세이프티 토크란 카이스트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방법 중 하나로 각 연구실에서 랩 미팅 시간에 연구실 내 안전에 관해 경험과 지식을 연구실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랩 미팅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연구실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보다 많은 도움이 되는 주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지 않을까 합니다. 랩 세이프티 토크를 실시한 후에 교육 결과를 안전관리 시스템에 올리면 1시간씩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연구실에서는 랩 세이프티 토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성율 교수님 연구실의 랩 세이프티 토크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성률 교수입니다. 현재 미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와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랩 세이프티 톡을 한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학교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니 좀 기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학교에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연구실은 전기미 전자공학부에 있는 양자소자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핀 2D 연구센터,
그리고 디스플레이 미래 연구센터 등 이제 여러 가지 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과에 계신 교수님들과 또 탁과에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고, 그 소재를 소자화하기 위한 공정 연구, 그리고 그 소자를 연구를 해서 디스플레이 또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실 학생들이 실험 환경에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 자체 실험실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나노팹이라든지 전자과에 있는 미소동 팹, 그리고 KI 실험실 등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안전 사양뿐만 아니라 각자 연구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어떤 연구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어,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매 학기 한 6회 정도 학생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해서 랩 미팅 때 랩 세이프티 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선배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실 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에는 대학원생들이 거의 24시간 내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다양한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실험실 환경은 더 그렇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연구실 연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안전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안전 교육이 대부분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의 실험실은 그 일반적인 상황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각자 실험실 환경에 적합한 그런 안전 환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각자의 그 실험실 생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실 학생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주위에서 뉴스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세피티 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연구하는 이런 쪽 학생들은 처음부터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혼자 실험실 출입이 어렵습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안전 교육을 받지만 그 책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받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뭐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지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랩 세이프티 톡을 통해 가지고 우선 먼저 경험했던 선배 학생들이 자기의 경우, 그리고 우리 학교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케이스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험실 환경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안전 유해 요소들을 파악해서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내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서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경험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성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많은 연구실들이 각 연구실에 적합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이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 그 머티리얼 자체도 우수한 것이지만, 그래도 각 실험실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그를 이해하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그 안전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랩 세이프티 톡은 학생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실험실 안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특히 이제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또 자기들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이게 학교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안전교육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실험실에서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전교육이 각자 개별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교육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랩 미팅이나 이렇게 전체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랩 세이프티 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또 디스커션 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안전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니트릴 글러브 혹은 붓딜 글러브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요. 니트릴 글러브는 이제 약한 부식성인 이제 산연기 그리고 혹은 유기용매에 적합하고 통을 만든 연구원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운반자는 폐약품실로 운반한 연구원의 이름을 상태들과 다르게 불산이 신체에 튀었을 경우에 그 조치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부산 출산. 최성율 교수님 연구실의 랩 세이프티 토크와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연구실 정기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때보다 랩 세이프티 토크를 실시하였을 때 연구실 책임자도 연구활동 종사자도 만족도와 교육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이 제도를 접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 영상을 확인하고 나니 어렵지 않게 각 연구실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연구실 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서 2. 랩미팅 시간에 우리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3. 교육 참여자가 모두 잘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중인 사진을 촬영해서 4. 교육 내용과 함께 결과를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5. 1회당 1시간의 정기교육 시간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랩 세이프티 토크 결과 등록을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 저와 같이 연구실 안전교육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랩 세이프티 토크라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이 방법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안전팀으로 문의해 주세요.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